먼 길을 떠나려면 준비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는 곳이 국내가 아닌 해외이고 체제 기간이 길며 여행이 아니고 산을 오르는 트레킹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뿐이지 준비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저뿐일까요? 11월 말에 뉴질랜드로 떠나는 트레킹을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약속한 것이 4월이었는데 떠나기 일주일 전쯤이 되어서야 여행사에서 보내준 사전 준비물에 대한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택배로 주문을 하여 어떤 것은 하루 이틀 남겨놓고 받기도 했고, 준비물을 캐리어와 배낭에 적당히 집어넣고 공항으로 가려니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조금은 불안한 생각을 가진 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5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일행 14사람이 탄 비행기는 거의 12시간을 달려 10시 반쯤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하였고, 오클랜드에서는 한국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국내선 청사로 자리를 옮겨 공항에서 햄버거와 우동, 라면으로 가볍게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비행기로 남섬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로 이동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 이름은 1848년에 정해졌는데 교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단과대학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소형 버스를 타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크래크로프트 언덕에 올라 멀리서 시내를 내려다본 다음 아담하면서 예쁜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인구 41만 명의 크라이스트 처치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뉴질랜드에서는 오클랜드 다음으로 큰 도시라는데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의 큰 지진으로 185명이 사망하고 수천 개의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은 대부분 복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시 면적이 서울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넓고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크라이스트 처치 중심가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 식물원에도 들렀습니다. 이 식물원은 1863년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덴마크의 엘버트 왕자와 알렉산드라 공주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산 참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며 면적은 21헥타르입니다. 식물원을 둘러보니 유난히 키 큰 나무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에 있는 모나베일 공원에 잠깐 들렀다가 첫 번째 트레킹 장소인 테카포 호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를 벗어나자 도로 양쪽으로는 끝없이 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농경지의 대부분을 곡물을 포함한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뉴질랜드는 농경지의 대부분을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농업은 특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 가운데 목축업의 중요성은 압도적입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19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464억 뉴질랜드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이때 농산물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의 79.6%를 차지하였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를 떠난 지 4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우리는 테카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테카포 호수는 서던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이 흘러 만들어진 호수로 빙하에 들어있는 석영의 성분 때문에 밝은 청록색을 띠고 있으며 해발 710m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83제곱킬로미터입니다. 테카포 호수의 입구에는 테카포 호수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인구 750명의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한 목자 교회와 양치기 개 동상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1935년에 지어졌는데 1등급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 사진에 가장 많이 담기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양치기 개 동상은 양치기 개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주민들이 의뢰하여 1966년 런던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테카포 호수 마을을 둘러본 우리는 기대하던 첫 트레킹으로 가까이에 있는 마운트 존의 트레킹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테카포 호수 마을 북쪽에서 출발하여 호숫가를 따라 1시간쯤 가다가 언덕 기슭으로 올라가 마운트 존이라 부르는 1029m 높이의 존 산의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 출발 지점으로 내려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존 산에 먼저 올라갔다가 호숫가 길로 돌아오는데 길이가 8.2km이며 3시간이 걸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산의 꼭대기는 남반구에서 가장 큰 국제 암흑 하늘 보호구역의 중심으로 이곳에는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천문대가 있어 매일 밤 은하수와 먼 행성, 태양계, 별자리를 잘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천문대는 닫혀 있었고 우리 일정 때문에 밤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존 산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이 탁 트인 하늘과 산들과 호수가 멋진 경치를 보여주어서 가슴이 활짝 열려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여름이라 전망대에 나와 있는 호수 건너편 2000m가 넘는 여러 산들과 스키장이 눈에 하얗게 덮여있는 멋진 경치를 볼 수가 없었고 산들의 평범한 모습만 보여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경사가 별로 가파르지 않고 험하지 않은 편안한 길이 이어지며 산행시간도 2시간 반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고 눈이 부실 정도로 맑은 하늘과 주변 산들과 호수를 보며 걸을 수 있었던 비교적 편안한 마운트 존 트레킹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트레킹을 위해 마운트 쿡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가 테카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참 달리자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빙하호가 나타나는데 바로 푸카키 호수입니다. 푸카키 호숫가를 따라 가던 버스가 갈림길에서 우회전하여 방향을 북쪽으로 틀자 참으로 멋진 길이 나타납니다. 왼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높은 산과 오른쪽으로는 푸카키 호수를 끼고 호숫가를 달리는데 중간중간에 앞쪽으로 알프스의 마테오호른을 꼭 닮은 마운트 쿡의 멋진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마운트 쿡이라 부르는 쿡산은 남섬의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인 서던 알프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3724m입니다. 쿡산은 빙하가 많은 도전적인 산으로 많은 산악인들이 찾고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세기 초 이래로 약 80명이 산을 오르려다 사망하여 뉴질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봉우리가 되었으며 한 시즌이라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쿡산은 에베레트 산을 최초로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등반 기술을 닦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는 그날 숙소인 마운트 쿡 산장에 도착하였고 가까이에 있는 허미티지 호텔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다음날 후커밸리 트레킹을 기대하면서 편히 쉬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